소화를 잘 시키면서 가래를 삭히고 갈증을 없애는 효과도 있고 관절을 이롭게 하고 오장을 단련시켜서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무는 보약으로도 통했는데요. 기관지를 튼튼하게 해서 호흡기에도 도움이 되고 섬유질이 많아서 장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영양 만점 가을무를 어떤 요리로 밥상에 올리고 있을까? 묵국을 많이 끓여 먹고요. 또 나물도 해 먹고 무나물. 그럼 이제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익혀 드시는 거예요? 예, 익혀서 먹어요. 묵국에도 맛있고 동치미에도 맛있고 깍두기에도 맛있고. 김치 종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이나 반찬으로 무를 익혀서 먹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를 먹을 때 국을 끓이거나 아니면 찌개에다 넣어서 먹죠. 그런데 건강과 영양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날거로 잡수셔야 됩니다. 익히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무를 익혀 먹으면 영양을 섭취하기 어렵다? 그동안 우리는 육수를 낼 때는 물론이고 국이나 조림, 나물까지 무를 주로 익혀서 다양하게 먹어왔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무의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무는 어떻게 먹는 게 잘 먹는 방법일까? 우리는 무로 건강을 되찾게 되면서 무를 건강하게 잘 먹는 비법에 대한 해답을 어렵게 찾았다는 박민정 씨를 만났다. 영양소를 가진 채소들을 좀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중에서 제가 좀 항상 달고 사는 채소가 바로 무입니다. 그렇다면 무의 영양소를 극대화해 먹을 수 있는 그녀의 비법은 무엇일까? 네모나게 써놓은 걸 보니 그녀 역시 가정에서 가장 흔하게 즐기는 무 요리인 깍두기를 만들려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무를 썰자마자 믹서에 넣고 모두 갈아버리는 그녀.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그리고는 갈았던 무를 그대로 벌컥벌컥 들이키는데 대체 왜 이런 방법으로 무를 먹는 것일까? 예전에는 이제 소화제나 이제 약을 좀 달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냉장고에서 이제 무 꺼내서 주스 만들어서 먹으면 되니까요. 소화에도 훨씬 좀 편하고 이제 위도 좀 편한 느낌을 받아서 부담이 없고 좀 좋은 것 같아요. 무를 주스로 먹는다는 그녀만의 비법. 그런데 박민정 씨는 굳이 왜 무를 생으로 갈아서 마실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 제가 로푸드에 관심이 많은데 로푸드가 이제 채소에 있는 효소를 그대로 살려서 먹는 좀 자연주의법 그런 식사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도 생으로 먹으면은 소화에 좋은 효소를 좀 살려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주스로 만들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늘 무주스를 곁에 두고 마시면서 위장 건강도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박민정 씨. 그렇다면 무를 생으로 갈아서 마시는 것이 정말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일까?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열하면 다 파괴돼 버리기 때문에 무는 될 수 있으면 날 걸 그대로 잡수는 것이 건강에 좋겠습니다. 흔히 무를 천연 소화제로 부르는 이유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요소인 디아스타제를 비롯해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요소까지 골고루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열 조리하면 이러한 소화요소는 대부분 손실되고 만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환절기에 무를 주스 형태로 먹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가을철 무는 맛도 깊어지고 영양 성분도 뛰어난데 이 가을 겨울에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로 따지면 사과의 4배 정도 들어있는데 특히 가을 겨울이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이런 계절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이 피로를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잘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자외선이나 열에 의해서 잘 파괴되기 때문에 무를 국이나 나물을 먹을 때는 무의 비타민을 섭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생무를 갈아서 먹는 무 주스는 무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는 것. 일본에서는 이러한 무 주스가 변비와 다이어트는 물론
관절 건강까지 도움을 준다고 알려지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주스로 먹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박민정 씨. 물을 그냥 생으로 갈아 먹어봤는데 매운맛이 이제 코를 너무 턱 쏘가지고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박민정 씨의 매운맛은 줄이고 수월하게 마실 수 있는 무주스 비법은 무엇일까? 보통 사과가 주스를 만들 때 좀 달달한 맛을 내기 위해서 좀 잘 쓰거든요. 그리고 무랑 사과랑 좀 궁합이 맞다는 얘기도 있어서 사과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의 매운맛을 줄이는 비법, 사과를 넣어라. 그런데 사과와 무 함께 먹으면 영양면에서도 잘 맞을까? 무의 매운맛은 갈면 더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 매운맛을 사과의 단맛이 잡아줄 뿐만이 아니라 식이섬유소, 비타민, 그 항산화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깍둑 썰기를 한 무와 사과를 준비하면 되는데 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무 주스를 맛있게 드시려면요. 무, 사과, 무를 1대1대1로 해주시면 됩니다. 사과는 반 개 정도를 하시면 되고요. 무는 한 2-3cm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물은 종이컵에 한 3분의 2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좀 더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 생강조청도 좀 같이 넣어서 먹고 있는데요. 생강조청이 없다면 꿀 한 티스푼을 넣어도 되는데 생강조청이나 꿀은 혈액순환을 도와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소화에 도움이 되고 환절기 면역력을 높이는 무주스. 뭐 가볍게 좀 속이 답답할 때는 하루 정도 먹어도 저는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뭐 만약에 조금 더 내가 좀 속이 좀 더부룩하다 했을 때는 한 2-3일 정도 먹으니까 좀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물을 생으로 갈아 마실 때 주의해야 할 사람도 있다고 한다. 무는 고이트로겐 식품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고이트로겐 식품이라는 것은 갑상선 기능을 억제해서 갑상선 비대증을 초래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다면 주의를 요하는 식품인데요. 이 고이트로겐 성분은요, 가열을 하게 되면 그 기능을 소실하게 되니까 가열을 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생으로 먹었을 때 영양을 가장 잘 섭취할 수 있다는 무. 실제 우리 밥상에서도 깍두기, 무생채, 동치미와 같이 생으로 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동치미는 많이 담아서 겨울 내내 드시는데요. 그렇게 드시면 깊은 맛은 있는데 잘못 담으시면 쿰쿰하거나 또 곰팡이도 생기고 멀컹할 수가 있어요. 실제 동치미의 국물이 쉬어버려 곰팡이가 생기는가 하면 무를 통째로 담가 제대로 맛이 들지 않거나 무가 쉽게 물러져 동치미의 맛을 제대로 내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주부들이 많았다. 이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실패 없는 동치미 만드는 비법. 무의 비타민은 속살보다 껍질에 약 2.5배 정도 더 많기 때문에 껍질째 깨끗이 씻어준다. 그런데 갑자기 무의 초록색 부분을 자르는 이난우 요리연구가 부위를 알고 요리를 하시면 훨씬 더 무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무의 부위별 활용법이 다르다는 것. 우리가 고기의 부위에 따라 조리법을 달리하는 것처럼 무 또한 부위별 특징에 따라 맞는 조리법이 있다는 건데 윗부분은 단맛이 강하고 아삭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생채라든가 샐러드에 주시면 좋고요. 오늘 저는 조금만 담을 거기 때문에 단맛이 강한 요 윗부분만 사용을 할 거예요. 실패 없는 동치미 만드는 비법. 단맛이 강한 무의 푸른 부분을 선택해라. 무는 윗부분으로 갈수록 수분이 많고 단맛이 많은 반면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단단하고 매운맛이 강하다고 한다. 무의 푸른 부분을 은행잎 모양으로 잘게 썰어주는데 흔히 통째로 담그는 동치미, 왜 이렇게 잘게 자르는 것일까? 대부분은 겨울 내내 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통째로 담으시는데요. 저는 빨리 담아서 좀 일찍 먹으려고 이렇게 적당히 썰고 있어요. 미리 이렇게 썰면은
상에 내기도 편하고요. 양념도 더 빨리 배일 수가 있어요. 실패 없는 동치미 만드는 비법. 물을 통째로 사용하지 말고 썰어서 담가라. 이렇게 한 입 크기로 무를 썰어주면 물을 통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숙성이 빨리 이루어질 뿐 아니라 적은 양을 담더라도 무의 시원한 맛이 잘 배어나온다고 한다. 그리고 소금 2큰술을 뿌려 잘 섞어준 다음 2~3시간 정도 절여준다. 대부분 무를 절였을 때 이 절인 물은 버리시는데요. 무에는 비타민이 많은데 이 비타민은 물에 잘 녹아내리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버리시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한 동시에 물에 녹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절인 물도 함께 사용하면 좋다. 제가 만드는 동치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배예요. 동치미를 담으실 때 배를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넣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배를 즙을 내서 넣게 돼요. 실패 없는 동치미 만드는 비법. 배를 썰어서 넣지 말고 즙을 내서 넣어라. 배를 큼직하게 썰어 넣는 것보다 즙을 사용하면 숙성을 촉진할 뿐 아니라 배의 단맛과 무의 시원한 맛이 조화를 잘 이룬다고 한다. 동치미 물을 만들 건데요. 동치미 절인 물 종이컵으로 1컵에 배즙 1컵, 물은 5컵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패 없는 동치미 만들기 비법 중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 비법이 있다는데, 자, 여기에 이제 간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간은 어떤 걸로 해야 되나요? 저는 멸치 액젓을 아주 약간 넣어요. 실패 없는 동치미 만드는 비법. 깊은 맛을 내려면 액젓을 사용하라. 숙성 기간이 짧아 감칠맛은 부족할 수 있는데 이때 액젓을 1큰술 넣어주면 깊고 진한 국물의 동치미를 맛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런 다음 썰어둔 쪽파, 고추, 생강, 마늘을 넣고 국물을 부어주기만 하면 환절기 건강을 지켜주는 영양 만점 동치미가 완성된다. 지금 국물 색깔은 나 있는데요. 아직 익지 않았어요. 이거를 실온에 하루 정도 두신 후에 냉장 보관해서 드시면 돼요. 그렇다면 단맛이 강해 동치미와 같이 생으로 먹는 조리법이 잘 어울리는 무의 윗부분과 달리 무의 아랫부분은 어떤 요리에 활용하면 좋을까? 조직이 단단하기 때문에 오래 끓이는 요리인 전골이나 조림이나 묵국 같은 거 끓여 드시면 좋아요. 밑부분은 굉장히 맵기 때문에 오랫동안 볶아 먹는 무나물 해 드시면 무를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 말캉말캉한 무조림이 밥 반찬으로 아주 그만이거든요. 조연이 아닌 밥상의 주연 무조림 비법. 무의 단단한 아랫부분을 사용해라. 그런데 무는 생으로 먹어야 영양이 좋다는데 이렇게 조림으로 익혀서 먹으면 좋은 영양분을 다 잃는 건 아닐까? 무를 가열하면 열에 약한 영양소들은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에 들어있는 그 식이섬유소는 가열에도 비교적 안전하며 조림을 했을 때 섬유 조직이 연해져서 소화에 부담을 느끼거나 그 위와장이 약하신 분들이 조림 형태로 드시면 위와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무는 3cm 두께로 4등분 하는데 특히 조림에 사용하는 무는 가장자리를 둥글게 깎아주면 좋다. 갈비찜이나 무조림은 오랫동안 끓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면 오래 끓여도 모양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둥글게 깎고 남은 무는 버리지 말고 다시마와 함께 넣고 육수를 끓이는 데 사용하면 된다. 무는 독특한 비린맛이 있거든요. 비릿한 냄새를 이 다시마물과 청주가 없애줘요. 조연이 아닌 밥상의 주연 무조림 비법. 다시마와 청주를 넣어 비린맛을 잡아라. 국물이 어느 정도 쫄고 무가 어느 정도 익었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양념을 넣도록 할게요. 그런데 흔히 생선 조림을 할 때 물을 아래에 깔고 생선을 넣어 처음부터 바로 양념을 부어 졸여주는데 왜 양념은 넣지 않고 무부터 익히는 것일까?
대부분 무조림 하실 때요, 물 깔고 생선 깔고 양념까지 다 올리신 다음에 뚜껑까지 닫아서 익히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양념이 무에 다 배어서 무를 짜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무를 완전히 익히게 되면 무의 단맛이 밴 상태에서 짠맛이 들어가기 때문에 겉면만 짜기 때문에 무도 많이 드시고 건강에도 아주 좋게 되겠죠. 조연이 아닌 밥상의 주연 무조림 비법. 무가 충분히 익은 후 양념을 넣어라. 이렇게 양념을 나중에 넣으면 처음부터 양념을 넣고 조리했을 때보다 짠맛은 덜 흡수하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량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고춧가루, 간장, 다진 마늘 등 각종 양념을 넣은 후부터는 무에 양념이 잘 배어들 수 있도록 약한 불로 조리하는데, 여기에다가 표고버섯을 넣을 건데요. 무와 표고버섯을 같이 넣게 되면 무에 부족한 걸 표고버섯이 채워주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아주 좋겠죠. 표고버섯은 무에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버섯의 쫄깃한 식감이 부드러운 무와 조화를 잘 이룬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대파와 양파를 올리고 한 소끔 더 끓여주면 생선 한 토막 넣지 않아도 밥 한 그릇은 거뜬히 해치울 수 있는 무조림이 완성된다.